네,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중, 한중 정상이 만나고요. 곧이어 한미 정상회담도 열립니다. 한반도 비핵화 협상 중대 분수령이 될 정상 외교전에 막이 올랐습니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위원과 함께 좀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상당히 중요합니다. 주말을 포함해서요. 한반도 정세가 요동칠 것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북미 간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까지 주고받은 상황이니까 주목해 볼 수밖에 없겠죠. 그렇습니다. 일정 정도 수준의 이제 대화 재개는 네.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제 북미 정상 간의 이런 대화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하는 제스처가 나왔죠. 네. 그리고 이제 G20 오사카 정상회의가 끝나고 나면은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이번에 평양 방문해서 김정은 위원장과 논의한 사안을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모종의 제안과 이런 협력 촉구를 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네. 이제 미국과 북한 간의 새로운 대화와 협상의 동력이 제공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특히 토요일과 일요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찾으면 DMZ에 갈 수도 있고요. 예, 그 예. 자리에서 북한을 향한 메시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을 텐데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북한이 관심을 보일 만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 것이다. 담길 가능성이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이제 김정은 위원장도 스스로가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읽어봤는데 네. 심중히 생각하겠다. 굉장히 중요하고 흥미로운 내용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런 걸 본다면은 그 하노이 정상회담에서는 이제 북한의 메시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대북 경제 제재를 해제해야 된다. 그것이 첫 번째 미북 정상회담,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정신에 부합되는 것이다. 예, 예. 했지만 이제 국교 정상화를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공동 연락 사무소 설치를 검토할 것인가, 네. 또 한국의 그 한국 전쟁을 어떻게 종식시킬 것인가 이런 정치적 안보적 사안에 대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두 정상이 논의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다시 한번 논의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지금 예상 포인트입니다. 예, 그러니까 종전선언과 관련된 부분, 또 국교 정상화 이런 부분이 다시 한번 논의될 수가 있다. 뭐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 또 그동안에 앞서 잠시 짚어봤지만 그동안에 미국 대통령들이 한국을 찾는다면 찾았을 때 DMZ를 방문하곤 했는데 그때마다 북한을 향한 메시지를 내놓곤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때와는 성격이 많이 다르다. 이런 그렇죠.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이전에 미국 대통령의 메시지를 본다면 이제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이제 네. 강조를 했고 북한이 오판해서는 안 된다 이런 네. 메시지를 했죠.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그 부분을 강조하기는 강조할 것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이고 한국과 미국은 안보 협력국이니까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사실 굉장히 일관성이 있습니다. 네. 최대 압박, 하지만 또 최대 관여. 예. 최대 압박만 강조하는 것이나 최대 관여를 강조하기 때문에 결국의 선택은 북한의 손에 달렸다. 이 메시지를 반복할 것으로 보이고 상당히 유화적인 메시지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보도되고 있습니다만 미국과 이란 간에 그 이란 핵 시설 문제에 대해서 충돌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란의 최고 지도층과 군부를 제재 대상으로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과 대비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관해서는 북한 비핵화에 관해서는 내가 굉장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런 네. 메시지를 강조할 필요가 있고 또 항상 강조해온 포인트는 북한이 엄청난 발전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이번에 김정은 친서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또 한 번 반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고려해 볼 때는 최대 압박도 강조하겠지만 최대 관여도 대북 메시지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러니까 요약하면 그동안의 대통령들은 압박 위주였지만 이번에는 대화가 중심이 될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이셨고요. 또 한미 그러니까 한 남북 정상회담이었죠. 판문점에서도 있었는데 하루 만에 준비하고 이루어졌다. 뭐 이런 내용이 추후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을 한다면 물론 이제 미국 정보 당국 또 미국의 정부 측에서는 부인을 했습니다만 깜짝 만나게 될 가능성 여전히 뭐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시나리오는 사실 전 통일부 장관 정세현 장관께서 네. 방송에서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 그 정상간의 만남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네. 또 만남이 보기 좋은 굉장히 감동적이고 중요한 장면을 연출할 수는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강조하신 것은 실질적인 비핵화 그리고 실질적인 한반도에서의
항구적인 평화 체제 구축의 첫걸음을 띄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담보되지 않은 이런 미국과 북한 간의 정상 간의 만남은 사실 보기는 좋으나 이제 네. 실질적인 면에서 본다면 중요성이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에 네. 이루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작다고 보는 게 네.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판문점에서의 정상회담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그리고 미국 정부가 그런 식으로 계획이 네. 없다고 발표를 했는데 다시 예. 그걸 뒤집는다면은 어떤 모종의 마지막 순간에 발전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이제 미국 정부와 북한 정부가 어떻게 협상하느냐에 달려 있겠죠. 그렇다면 이건 어떨까요? 그 정상 간의 판문점에서의 만남은 어렵겠지만 실무 접촉 가능성, 판문점에서요. 왜냐하면 비건 대표가 트럼프 대통령이 오기 이틀 전에 미리 그렇죠. 와서 예, 예. 조율을 하고 있거든요. 예. 조율을 할 예정인데 그렇다면 그 가능성은 뭐 좀 더 높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그렇습니다. 꼭 판문점이 아니더라도 네. 어디서든지 만나든지 아니면은 앞으로 실무 협상을 어떻게 재개할 것인가에 대해서 미국과 북한이 이제 공식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시작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가 중요한데 작년 10월에 영국과 프랑스를 방문하셨을 때는 북한 비핵화의 추동력을 더 얻기 위해서는 대북 경제 제재의 일부 완화도 필요하다 이런 메시지를 말씀하셨죠. 근데 이번에 노르딕 3국에 가셨을 때는 그 메시지가 반대였습니다. 북한 측에 완전한 비핵화의 노력을 가시적으로 보여야 된다. 그런 면에서 미국과 북한 간의 실무 협상, 네. 꼭 최고 지도자 간의 그런 대화뿐만 아니라 실무 협상의 재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떻게 본다면 굉장히 북한에 대해서 결심 그리고 새로운 태도를 촉구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미국과 한국이 북한에 대해서 같은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죠. 실무 협상 재해가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아마 스티븐 비건 북한 대표의 방안을 통해서 네. 북한과 미국 간에서 이 쟁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협상을 위한 협상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일단 지금까지는 비핵화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봤고요.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들 잇따라 열리는데 비핵화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얘기도 좀 나올 것 같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한다면 방위비 분담금 얘기를 꺼낼 것이다. 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나올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트럼프 네. 대통령은 무슨 얘기할 때 꼭 돈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 무역 얘기도 하고 무기 판매 얘기도 하고 방위 분담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대통령 선에서 챙기기에는 조금 어색한 사안인데도 꼭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지난번에 쟁점이 됐던 것도 한국이 1조 이상은 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예. 그다음에 이 소파 협정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 이런 강경 입장을 취했었죠. 나중에 극적으로 타결은 됐습니다만 이렇게 계속 1년마다 방위 분담을 협상하고 타결을 해야 된다면은 한국 정부로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네. 그런 사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의 패턴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어디 뭐 해외 순방을 나가면 꼭 그 비즈니스적인 부분을 그렇죠. 챙겨서 예. 귀국하는 그런 경향을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예외가 아닐 것 같다는 그런 네네. 예상을 해보고요. 또 다른 얘기는 이제 미중 무역 갈등입니다. 이 과정에서 물론 이제 미중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고요. 그렇다면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으니까 미중 간의 갈등 문제를 한국 측에 요구할 가능성 이 또한 배제할 수 없겠죠. 그렇죠. 이제 미중 무역 분쟁 중에서 한국이 어느 쪽에 네. 편을 들 것이냐, 아니면 네.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이냐에 대해서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한국에 대해서 은연중의 압박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한국 정부는 오히려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인가, 한국의 경제적인 이익과 또 국가적인 생존을 위해서 중요한 것인가를 확실히 자리를 잡고 대응을 해야지. 안 그렇다면은 네. 양쪽에 따라서 그 바람에 휩쓸리는 네. 전에 사드 보복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 서는 그 한국이 지향하고 있는 세계 경제 질서가 무엇이냐, 네. 어떤 원칙인가 이것을 먼저 정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중국 또는 미국의 요구라든지 압박에 정확하게 대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특히 화웨이 문제를 거론할 수밖에 없겠죠. 화해 문제는 그렇다면 우리나라 정부는 미국 정부에 네. 대해서 정말 화해가 국가 안보에 심대한 그런 위협을 주는 행위를 하는가에 대한 보다 확실한 증거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봉영식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